이윤 언급조차 싫어하는 것이 어떠한 개혁이다라는데 여러분들 요거 지금 제가 한 10초 드릴 테니까 요 동그라미에 들어간 말을 맞추시는 분은 예, 제가 별도로 이 후사를 하겠습니다. 뭘까요? 네, 이재명, 윤석열 이 극도로 싫어하는 예, 질문을 해도 그냥 슬쩍 넘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걸까 저걸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릴까요? 네, 바로 연금개혁입니다. 연금개혁. 네, 연금개혁은 어디 가서 질문을 받아도 예, 스리슬쩍 넘어가지 바로 연금개혁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직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안철수와 심상정이 그저께죠? 이틀 전에 네, 여의도 렉싱턴 호텔이라고 하는 데서 만나서 끝나고 무슨 단일화는 제가 이 두 사이의 결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단일화를 할 수는 없는 처지다. 그런데 두 분이 회동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공적인 연금 개혁에는 두 당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라고 첫마디가 그랬습니다. 공적인 연금의 개혁을 우리 두 당은 합의를 하고 앞으로 합심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바로 그 정도로 연금개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앞으로 우리 후손들, 미래 세대들 10년 뒤, 20년 뒤에 실제로 연금이 바닥이 날 가능성이 이건 여러 차례 제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그래서 나온 기사가 이것입니다. 안철수가 심상정과 맞잡은 손 연금개혁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양강을 이루는 이재명과 윤석열은 도통 말이 없더라. 네.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9년 뒤에 이 시뮬레이션 돌려봤더니 적자가 지금의 2배 이상이 늘을 것이다. 국민연금, 여러분들 국민연금 다 지금 납부를 하고 계시죠? 네, 63세부터, 원하면 63세부터 아니면 더 연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은퇴 후에 63세부터 받기로 돼 있는 국민연금도 205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4년 뒤에는, 예, 지금 현재대로 하면은 고갈이 될 것이다. 바닥에 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고갈된 상태를 채우려면은 지금보다도 조금씩 더 내고 받는 건 조금 덜 받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이 그래프를 좀 보십시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 군인 연금 적자. 바로 이렇게 이 빨간색은 공무원하고 군인 연금을 다 더한 거고요. 무려 13조 7천억이 적자로 예상이 된다. 언제? 2030년에. 네. 현재는 지금 2021년 현재는 공무원연금 적자가 4조 3천억, 군인연금이 2조 8천억, 합해서 7조 1천억의 적자 규모가 벌써 발생이 됐고요. 이 7조가 13조까지 늘 것이다라고 합니다.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군인연금, 이게 다 공적연금입니다. 공적. 네, 정부에서 일정 부분 관리하고 예, 집행하는 그런 공적 영역인데요.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네, 부분적이나마 연금에 손을 댔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본 사람들이 많죠. 이게 득표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자기 연금을 더 내게 하고 또 받을 때는 덜 받게 하고 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룬 박근혜 대통령한테 총선에서 대선에서 표를 거두었죠. 실제로. 네.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한 이후에 총선에서도 그렇고 대선에도 그렇고 이 공무원들이 집결해 있는 세종시에서는 민주당의 득표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지갑에 있는 돈을 나가게, 즉 뺏는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연금 체계를 고쳐서 더 내고 덜 받게 하는 그런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룬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예. 밉다는 것이죠. 아유, 표 안 준다. 왜 내 주머니를 더 가볍게 만드니까. 그래서 실제로 세종시에서 치러진 총선, 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그런 그 득표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득표에 도움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예, 집행을 한 것이죠. 왜? 예, 국가의 재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네, 그런 점에는
예, 박근혜 정부가 알고서도 손해볼 걸 감수를 하고, 예, 정권에 표가 안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국가의 재정을 위해서 이른바 메스를 댄 것은, 예, 나름대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 내가 박근혜를 어떻게 존경해요? 마음은 절대 안 그린 거 알잖아요.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공과를 냉철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 박근혜의 이러이러이러한 점은 그 당시에 누구도 못했던 거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적폐라든가 이런 임기 말의 특정 비선, 문고리 3인방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균형 있게 지적을 했어야 다시 보네. 이재명은 상당히 합리적이다라고 중도 표심을, 예, 건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바로 윤석열, 이재명이 언급조차 하기 싫어하는 게 바로 땡땡 개혁이었다. 그게 바로 연금 개혁입니다. 연금 개혁. 네. 어느 질문 자리에서도 연금 개혁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다. 얘기를 해도 그냥 그 총론만 두리뭉실하게 이거는 우리가 이 공약으로 나중에 내놓을 것입니다. 그때 좀, 예, 지켜봐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냥 어물쩍하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 스태프들, 이 참모들도 연금 개혁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손해입니다. 라고 그런 이제 코치를, 예, 받았을 것입니다. 네. 바로 이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해야 되느냐를 놓고, 예, 김종인과 김병준, 이른바 국민의힘 제1야권의 삼두마차인가요? 삼두마차에 해당하는, 예, 두 분의 팽팽한 신경전이 또 전개가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김병준 전 총리 서리는 그렇습니다. 나는 스스로 자유주의자다. 따라서 시장도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가지고 시장에서 모든 움직임을 이뤄내야 된다.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김병준 위원장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김종인은 그렇지 않다. 그런 뭐 경제를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다.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다. 그냥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간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편하냐.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불평등, 부조리, 무슨 의혹, 게이트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네. 그렇군요. 백이종구 님이 제이콥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라고 해서 제가 봤더니,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정책을 펴고 그것을 시행할 때 반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취지와 비전을 얘기해줘야 국민적 설득이 될 것입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저렇게 해서 국민들에 대한 설득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한 번에서 설득이 안 되면은 두 번, 세 번. 예, 국민과의 대화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어떤 정부 정책을 시행할 때 국민들의 저항과 반발이 있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 국민과의 대화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 불안해 하시는 게 이러이러한 건데 이것은 바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거는 또 나름대로 추후 대책을 해서 불안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설득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저도 제이콥님의 의견에, 예, 한 표 동감을 합니다. 네, 바로 자료 기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정책 국가 개입 필요성을 강조를 한 것이다. 누가? 김종인, 예, 총괄 선대위원장이 강조를 한 것이죠. 김병준하고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김병준은 웬만하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 즉 작은 정부가 김병준의 이 핵심 내용이죠. 예, 이 국가가 경제정책을 일일이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 큰 틀이라든가 잘못되고 있는 방향은 국가가 수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바로 큰 정부의 하나의 가동 원리죠. 예, 김종인은 큰 정부가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 개입 비판한 김병준을 이제 겨냥을 한 것이죠. 김병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이 한마디 했죠. 아이고, 내가 그 사람을 왜 신경을 씁니까? 나는, 그이가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신경 안 씁니다. 라고 한 얘기가 바로 저렇게 기사화가 된 것입니다. 예. 또 한 가지, 김종인이 어제,
의미심장한 오늘이군요. 네, 오늘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 건데 자영업 보상이 지금 50조, 정부에서는 뭐 50조 정도로 편성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화끈하게 해야 된다. 아예 그 보상 금액을 2배 이상, 100조 이상을 편성해서 실제로 네, 숨 넘어가는 자영업, 이 맥이 끊기려고 하는 자영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상당히 오히려 여당보다도 더 통 크게 지금 수치를 제공을 했죠. 윤석열이 집권을 하면은 민주당, 정의당 인재들과 통합정부를 구성을 하겠다. 문정부가 징벌적 과세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바로 부동산세, 네, 종부세 같은 여러분들이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다. 네. 이 전망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을 당선시킨 심판한 민심이 이번 대선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네, 오늘 김정인 위원장이 모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네, 두 번째 과연 이 연금개혁과 같은 정말 이 뜨거운 감자, 네, 이거를 먹긴 먹어야 되는데 너무 뜨거워서 손이 데일 것 같은 뜨거운 감자를 과연 차기 정부, 누가 되더라도 차기 정부가 저는 개혁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데 동의를 합니다. 네. 언제까지 이게 미룰 겁니까? 더더군다나. 그리고 총선 앞에, 대선 앞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대선이 되더라도 이제 한 고비를 넘었으니까 국가민족을 위해서 이런 공적 연금은 마땅히 개혁을 해야 됩니다. 더 내고 덜 주고 받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국가의 그 국간이 줄어드는 것을 눈두고 봐야 될 그럴 상황이니까요. 네. 두 번째 이슈, 윤희가 언급조차 싫어하는 것을 바로 연금개혁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만평을 보겠습니다. 만평, 오늘 만평은 어떤 만평이 있을까요? 뭘 보고 있어? 청년 표신 잡으러 가야지 라고 후보들이 지금 힐끔힐끔 쳐다보고 가고 있습니다. 아하, 김영균 3주기, 구멍 뚫린 신안법, 누더기 중대재해법, 뭐가 달라졌습니까? 네. 김영균, 이 산업 현장에서 돌아가신 청년이죠. 벌써 3주기가 됐군요. 네. 구멍 뚫린 또 누더기 중대재해법, 뭐가 달랐습니까? 라고, 저렇게 외치고 있는데, 정작, 이 후보들은 그렇습니다. 이걸 아까도 마찬가지죠. 연금개혁이나 저런 중대재해법은 아주 이 민감한 그런 그 법안이기 때문에 후보들조차 언급하기를 꺼리고 있다 하는 그런 만평입니다. 네, 만평 또 있습니까? 네, 3,000% 빠진다 하는 얘기인데요. 미중 관계 확전이다. 바로 저 바이든 정부가 외교적 보이콧을 하겠다. 즉 베이징 올림픽에, 동계 올림픽에 선수는 참여를 하겠다. 선수까지 보이콧하는 건 아니고 선수는 참여를 하겠지만 정부 공식 사절단은 한 명도 안 보내겠다. 즉 미중 관계가 중국이 지금 패권 국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미국은 이걸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오른쪽에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군요. 종전선언을 만지작 하는데 이제 바이든과 중국의 저런 치열한 삿바싸움에 종전선언을 지금 할까 말까 망설이는 그런 그 만평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미국 중국의 그런 삿바싸움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또 경제전쟁으로 이제 뭐 환율전쟁, 지금 미국은 계속 중국을 향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금 내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중 관계가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세계 경제는 한 번씩 덜컹덜컹 움직이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가도 또 영향을 받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미중 관계도 이 새해 들어서 꾸준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 말씀을 제가 잠시 한 1분만 하겠습니다. 30초만 할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시아투데이는 지금 8월 23일 날 개국을 해서 불과 3개월 보름이 채 안 됐습니다. 네. 아주 젊고 싱싱한
방송입니다만은 지금 6만 6천 명이 넘는 네, 구독자분들이 지금 와 계십니다. 그런데 올 연말까지 예, 이것을 앞에 행운의 럭키 세븐이죠. 네, 7만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저를 비롯해서 우리 PD들, 기자들이 아주 열심히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디 연말까지 네, 7만 구독자를 7만이라는 숫자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의미에서 네, 연말까지 또 내년에는 새로운 기념으로 네, 8만, 9만, 10만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밑거름이 만들어지기를 저희들이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같이 예, 7만 그 고지를 향해서 이 구독자 배가 운동을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왕팬님들은 당연히 구독을 눌러 주시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현재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네, 좋아요까지 좀 눌러 주시면 좋겠네요. 예, 좋아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아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로 노출이 쉽게 되는 것이죠. 추천 동영상에 올라가는 것이 예, 좋아요 그 횟수가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 좋아요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분들 좋아요 버튼을 좀 눌러주시고요. 네, 이 주위 분들 가족이라든가 또 직장 동료 예, 한 분에 한 사람씩 더 이렇게 구독 버튼을 누르게끔 예,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네, 저희들이 7만 고지 돌파하는데 상당히 힘을 얻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네, 구독자 배가 운동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조금 쑥스럽습니다. 사실은. 네. 예,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부탁 말씀 이런 건 조금 쑥스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것으로 믿기에 제가 감히 그렇게 청을 하는 것입니다. 제 식당에서 매일 아시아투데이를 틀어놓고 일합니다. 손님 중 많은 분들이 구독했습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우리 아이러브 트럼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아주 존경합니다. 식당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손님 중 많은 분들을 또 구독을 또 시켰다는 말씀. 아이고, 제가 어떻게 이 감사의 말씀을 참 표현할지 정말 그렇습니다. 네. 예, 박성호님, 강호님, 네, 김정호님, 대한민국님, 써니최님, 네, 연지님, 이렇게 많이들 관심 있게 또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제이콥님도 기원을 하겠고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제이콥님을 포함한 우리 왕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과 내년에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예, 저도 기원을 하겠습니다.